네, 이번에는 오늘 일요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느 업종, 어느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매매를 해야 내 포트폴리오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오늘 함께하고 계신 전문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대표님, 다음 주 어떤 종목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 전반적으로 체크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업종이라든지 네. 종목 분류군에 얼마 전도 이렇게 좀 TV를 보시면서 끄덕끄덕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낙폭과대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낙폭과대 단기적으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기업 어떤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주가만 좀 쭉 밀렸다. 5일선, 11선이 상당히 기분 좋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21선까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인다라는 종목들 끄덕끄덕하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시장을 좀 민감하게 체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볼 때 운수 장비 그리고 컨텐츠 관련주 그리고 또 이제 게임주들 한동안 좀 이슈가 됐었다가 눌림 공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운수 장비 먼저 잠깐 네네. 보겠습니다. 운수 장비 하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운수 장비라고 해서 단순히 자동차는 아닌데 그 조선 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 분명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상한가를 가도 다음날 연이어 상한가 갈 리가 없기 때문에 좀 무조건 따라잡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차 업체, 특히 기아차나 아니면 부품 중에서는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은 현재고에서 크게 실적상의 어떤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신차 기대를 꾸준히 가져가고 있고 또 이제 해외 매출 기대감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크게 꺾일 만한 요소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멀리까지 보셔도 부담 없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현재 위치에서는 시장 방등 시에는 역시 큰 폭으로 성장 가능한 안정적인 종목을 좀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네. 그중에 큰 종목으로 이제 기아차와 현대위아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관련주입니다. 잠시만요. 네. 컨텐츠 관련주 넘어가기 전에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물론 뭐 성장성에 대해서 또 실적의 안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흐름 봤을 때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이었어요. 기관에서 이 자동차 관련주들 크게 이 포트폴리오에서 빼내면서 주가 아주 급락한 흐름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급이 단기적으로 빠지고 나서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빠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빠질 것 같았으면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뺍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우르르 빠지는 걸로 원하는 물량을 전부 털어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네.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기아차를 보면은요. 네. 차트상 흐름 보시면은 그렇게 크게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윗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권대 주봉과 월봉상으로 판단하기 쉬울 겁니다. 그다지 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지 않고요. 한편으로 말씀하신 수급상의 부분, 일단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기관 순매수가 좀 빠져나갔습니다.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 좀 잠깐 있었지만 그 전에 매수폭에 비해서는 분명히 작은 폭이고요. 또한 매도폭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금요일에는 그 부분을 모두 만회하고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7만 원 선만 좀 지켜주면서 그 내외에서 등락만 해줘도 크게 불안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하락 부분 모두 만회를 아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만회하는 흐름 14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까지 빠르게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 어떤 낙폭 부분은 모두 만회를 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말씀드린 대로 14만 원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상만큼 빠른 회복이 안 되는구나 하고 접근을 자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비슷한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주 얘기도 계속 이어나가 보죠. 네, 컨텐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종편 관련 수혜를 같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맞물려서 게임주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편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기획이나 SBS 컨텐츠 허브 아니면 뭐 제이콘텐트리 이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종편 관련 수혜가 아직까지 전부 나오지 않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종편 이미 이루어져서 뭐 단물 다 빠졌다. 이런 표현들 전혀 그거는 수급적인 판단이고요. 사실 실질적인 수혜는 아직까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멀리까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이미 역량을 충분히 갖춘 업체들 그리고 시장 지배율 특히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지배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만큼 수혜도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게 바로 제일기획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미 1위지만 앞으로도 절대적인 어떤 실적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
넷플릭스나 제이 컨텐츠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지각 변동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히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업체로 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차로 말씀드린다면 역시 기술적에서는 21선 반등 이후에 의미 있는 어떤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간다면 역시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주 초반의 흐름을 좀 본 다음에 매수할 것 결정을 해야 합니까? 차트를 보고 좀 기준을 설정해 주시죠. 네, 예리하신 분인데 사실 외부적인 요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가 과연 매수할 수 있는 괜찮은 자리인지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SBS 미디어 홀딩스를 간단히 좀 보면은요, 일봉상 판단할 때 말씀드린 21선을 지금 아직까지는 훼손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4,200원대까지 내려온다면 적극적인 매수 자리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4,200원 이하로 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분명히 추세를 깰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짧은 손절가로 대응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얼마든지 다시 추세를 이어간다는 모양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공략하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만큼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이 컨텐츠리 상당히 유사한 흐름인 것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21선 바로 위까지 지금 찔렀다가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선을 반등하는 이 6,000원 선, 6,000원 부근까지 가서 공략을 하시든지 아니면 21선 부근에 가서 5,000원 초반대에서 공략하듯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분할 공략하셔도 나쁘지 않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역시 손절선을 5,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민감하게 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일기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21선에 다 있죠. 이 정도 구간까지 왔다 갔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재빨리 아마 18,000원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요번에 훼손한다고 한다면은 월요일 아마 개파락 시작해서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접근 자제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일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52주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꺾을 경우에는 수급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투기성 실망 매물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신다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공략 차분히 이어가실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게임주 준비하셨죠? 네, 게임주를 제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지난주까지는 강 팀장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말할 기회가 좀 별로 없었습니다. 말 안 해도 충분히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말씀을 깊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이 그동안의 어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이제 다시금 조정받고 계속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게임빌 그리고 NC소프트 그리고 JC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막혀있던 그런 어떤 모바일 게임에 대한 매출 부분, 실적이 좀 막혀있던 자리에서 좀 풀려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실적의 폭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어떤 상승분이 어디까지 갈지 추세 매매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제 중국 시장 진출로 실적 확대도 아무래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세 종목 모두 그런 면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겠고 단순히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매출 부분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게임주들 그런 어떤 단기성, 투기성 이런 어떤 흐름들 지금은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코스피나 코스닥 상당히 있는 종목들은 그런 불안 없이 어느 정도 추세 매매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JC 같은 경우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이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까? 투자 주의 종목으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사실 지금부터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에서 꼬이거나 아니면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여전히 들고 계신 분들이 이 종목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시샘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다 하고선 들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은 경고가 풀릴 때까지 약간의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 충분히 나올 수 있겠고요. 만약에 경고가 풀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급락이 나온다 한다면은 좀 천천히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급락 나올 경우에는 투기성 자금들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반등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조정 구매에 들어간다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추세 꺾지 않는 위치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 뭐 관심 갖고 계신 종목들 업종 중심으로 좀 추려봤고요. 이번엔 대리님은 어떤 종목에 관심 갖고 계신지 하나씩 들어볼게요.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IT 업종 중에 제가 한 종목을 골랐었고요. 그 대표적인 종목 LG전자입니다. LG전자 지금 사실상 많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10만 원을 훌쩍 넘어서 주가가 될 때는 바로 수익성이 원천이 휴대폰이었습니다. 지금 LG전자가 급하게 하락을 하고 바닥에서 계속 지금 기는 이유가 결국 휴대폰의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휴대폰의 반대적인 그런 현상이 나온다면 LG전자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만 지켜보시면 아이폰이 4S가 출시가 됐습니다. 5는 아니었고요. 혁신성이 멈추는 거 아닌가 라는 시장에 우려 섞인 목소리 있었고요. 스티브 잡스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어차피 4S가 더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혁신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LG전자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잘 따라갔지만 국내 업체들이 잘 따라가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혁신성에서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발판을 지금 하나하나씩 마련해가는 구간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LTE 관련 지금 호재가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LTE 관련도 지금 현재 지금 특허권이 있는데 특허권만 해도 LG전자 지금 1조 원 가량이 지금 된다고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결국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도 시장에서는 밸류에이션 되지 않았다. 가격에 프라이싱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북미에서 뭐 버라이즌이나 기타 뭐 등등의 통신사들이 LTE 관련해 지금 사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LG전자나 삼성전자의 독점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지는 않지만 LTE 바람이 분다는 거 절대 관가하면 안 되실 부분 같고요. 그리고 핸드셋 부분이 만약에 회복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LG전자는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 보일 수 있고 특히 3분기에 대한 실적은 접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빠르면 4분기 내년에 오히려 주도주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LG전자를 말씀드립니다. 아주 짧게 아니면 아주 조금 길게 기간을 두고 LG전자 같은 경우 기간을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단기적으로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단기적으로 얼마나 더 보십니까? 예, LG전자의 추가 상승은 사실상 조금은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기간 조정 형태의 조정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축적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 같은 경우 기간에 급한 매수가 지금 들어왔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물량 그대로 다 던졌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수급적으로도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면이 조금 제한된 모습이고요. 특히 LG전자나 IT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악순환을 배제하기 위해서도 지금 주가 수준은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LG전자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상승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종목도 바로 이어서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 준비하시나요?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입니다. 네. GS건설 같은 경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낙폭과대 종목을 한번 노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낙폭과대라는 건 결국 이유 없이 빠졌던 종목, 밸류에이션이 합당치 않았던 종목들을 주로 말씀드렸던 건데 차화정 중에 화학 정유 같은 경우는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가 수요가 급감하는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판매 제품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이 줄어드는 효과면서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 뭐 미분양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있지만 국내 미분양도 최악의 클라이맥스는 이미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게 중동이나 해외 수주 쪽을 보셔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강한 곳이 뭐 아시아권도 있겠지만 중동 발주가 굉장히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죠. 중동 건설 쪽에서도 지금 계속 사우디 쪽이라든지 UAE, 오만 쪽에서도 계속 수주가 날라오고 있는 지금 모습이고요. 그에 관련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지금 오히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졌던 이유는 결국 공사대금 입금 지연이나 그 발주 취소라는 말도 안 되는 루머로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동에서 정유 플랜트 발전 수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 GS와 대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만에서도 지금 결국 발전소 플랜트를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기초 인프라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중동국보다는 그닥 썩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만의 그 발전 플랜트에서도 GS건설이 충분히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취소는 잠시 접어두시는 편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종 중 특히 낙폭과대 업종 중에서는 건설업종 중에서 GS건설이 맞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급락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할 바가 없다. 오히려 가격 매력적인 면에서 좀 더 접근해볼 만한 기회이다. GS건설. 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할게요. 셀트리온 준비하셨나요? 네, 셀트리온 준비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특히 셀트리온을 준비해온 이유는 안정성입니다. 뭐 RNL 바이오라든지 메디포스트 뭐 다 좋은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뭐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 뭐 나쁜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다 성장 가치를 반영한다,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관련된 건 변동성이 얼마나 크냐에 결국 주주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작다는 거죠. 또 우상향 차트가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급하게 절대 담지 않습니다. 조금씩 분할 매수로 계속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선 수급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 레미케이드와 헛셉틴 임상 실험이 올해 종료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 이것들이 과연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추세적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어차피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굉장히 커나가는 시장입니다. 연평균 한 59% 정도 성장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40% 정도 내년부터 매출이 공식화된다면 연평균 성장률이 40% 정도가량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가는 최소한 40% 이상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전에 공시도 나왔습니다. 공장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추가 증액, 그 매출액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상 그런 것들은 조금은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매출상 증대가 되기 때문에 퍼밸류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자산 구조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되고 있고요. 특히 해외 사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너테크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퍼가 보통 뭐 50에서 100배까지 받았다가 결국 성장 기업이라는 명목하에 30배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그 정도 수준을 받는다면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진용준 대표께서는 뭐 기아차, 현대위아, 그리고 SBS 미디어홀딩스와 제이콘텐트리, 제일기회, 또 게임주 가운데 게임빌과 안시소프트, JC 이렇게 종목들 골라주셨고요. 조윤석 대리 같은 경우는 LG전자와 GS건설, 셀트리온 다음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두 분의 시장 전망과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한결자산관리의 진용준 대표 그리고 대신증권 강북지점의 조윤석 대리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 또 확인을 해봐야죠. 다음은 대박 포트폴리오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박 90분 일요일 마무리하면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시간 늘 함께하는 고효경 앵커가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휴가로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함께했고요. 여러분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저녁 10시 30분 고유경 앵커는 없지만 대박 90분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밤 시간 늘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오후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수익률도 높게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